자, 이번에 통찰할 건 의대 정원 확대 이슈인데요. 지금 정원 확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엄청 말이 많죠. 정부 정치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고 있고 의사는 의대 정원 늘리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엄청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놔서 이제 얼핏 봐서는 뭐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버렸고 그렇게 상황은 더 미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선입견 싹 다 빼고 진짜 본질적으로 통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장담하는데 지금 미디어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쉬운 설명이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보셔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나왔겠죠. 그럼 의사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고 충분하면 안 늘리면 끝인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도 부족한가요? 의사가 충분하다고요? 그럼 소아과 외과 의사도 충분한가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애초에 지금 상황은 의사 전체가 맞냐 적냐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 전체가 맞냐 적냐가 아니라 어떤 의사는 너무 많고 어떤 의사는 너무 작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지금 의대 전공 지원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어떤 곳은 너무 과열이 되고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같이 필수 의료들은 아예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70%도 넘기지 못하는 엄청난 미달이고 거기다 소아과는 15%라는 압도적인 미달을 겪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압도적으로 미달이 나버린다는 건 확실히 내부적인 분배의 문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깔때기가 있고 물을 부으면 50대 50으로 분배가 돼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80대 20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깔때기에 뭐가 끼었던지 해서 고장이 난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관공을 불러서 깔때기를 고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 왜 물을 더 부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물을 더 가져와서 200을 부으면 이번 컵에도 물이 40이 돼서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1번 컵에 물이 160이 돼서 넘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다 공짜로 물을 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더 붓는 거에도 꽤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들일 거면 당연히 수리부터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설령 지금 붓는 물이 작아서 더 부어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깔때기를 고치고 더 붓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근데 도대체 왜 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해결책도 못 찾고 물을 붓네 마네 하면서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렇게 단순한 판단도 못할 정도로 내부 사정이 심각하게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현대사회의 의사라는 직업에는 너무나 강력한 귀족 프레임이 씌여 있다는 건데요.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직업이고 가장 오랫동안 돈을 쓸어 담았던 직업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귀했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현대판 귀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한 귀족 이미지가 박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귀족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귀족을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민은 귀족을 선망하고 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증오하게 되죠. 즉 귀족 이미지라는 건 일반인들에게 선망과 증오라는 양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린 자연스럽게 그들을 선망하게 되지만 돈만 밝히고 권위적인 의사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걸 인지하고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냥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의사라는 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단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미래 의사가 그렇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귀족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현업에 있는 의사들이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의사들은 직접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를 늘리지 말고 구조를 개선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려요? 아니, 의사놈들 몇십 년 동안 귀족으로 살았으면서 의대 정원 좀 늘리자니까 죽자고 달려드네. 가진 것들이 더하네 진짜. 이런 식으로 귀족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의사 편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탐욕스러운 의사도 무조건 있고 착한 척 하지만 이기심에 의대 정원 늘리지 말자는 의사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기심이 없어도 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말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근데 의사에 대한 귀족 프레임은 진짜 너무 강해서 이 오해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일반 국민이랑 의사 사이에는 이런 갈등이 있어도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의사는 소수고 일반 국민은 너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국민들 편을 들고 달콤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의대 정원을 얘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게 되죠. 그럼 결국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도 아주 어려워지는 거고요. 즉, 이 귀족 프레임 때문에 진짜 답이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엄청 깨어있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등장해서 깔때기를 고쳐보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깔때기가 아주 고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깔때기를 고치려 하면 의사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돼요. 왜냐면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를 안 가는 큰 이유는 필수 의료과의 수익 구조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고 이 의료 서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나라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필수 의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용 목적이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 선택적으로 받는 비필수 의료가 있어요. 명칭은 제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만든 거고 실제 명칭은 급여와 비급여라고 불러요. 이 필수 의료는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니까 의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게 각 항목별로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놓은 건데요. 이 정해진 가격을 의료수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감기 진료의 의료수가 10,000원이면 국가에서 감기는 10,000원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고 의사가 가격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10,0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의료수가도 환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감기 진료에 10,000원이 나와도 건강보험에서 7,000원을 내주니 우리는 3,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의료수가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데다 국가에서 이 의료수가 자체도 싸게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참 좋은 제도죠. 이 제도 하나로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은 거의 안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요,
근데요, 이 제도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병원비가 싼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너무 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의료 수가가 너무 싸게 잡혀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싸게 잡혀있냐면 수술을 한번 하면 돈을 다 받아도 적자가 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잡혀있냐? 우리나라가 의료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너무 못 살아서 이 의료 수가를 싸게 잡았던 거죠. 돈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나라에서 병원비를 비싸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낮은 수가가 거의 개선 없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싸면 지금 의사들이 다 거지여야지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뭔 소리냐고요. 아까 의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필수 의료만 있었나요? 아니죠. 비필수 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필수 의료는 비싸서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가 돈이 안 돼도 의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필수 의료의 의료 수가가 낮아도 그냥 방치돼 왔던 거예요. 왜냐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국민들은 의료가 싸서 좋고 의사들은 필수 의료가 아니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오던 게 이제는 골마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의료 수가는 거의 안 오르니 필수 의료는 점점 더 돈이 안 되게 되고, 복지가 좋아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필수 의료 항목이 점점 필수 의료로 바뀌다 보니 이제는 필수 의료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버는 돈은 비필수 의료과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같은 바이탈과들을 보세요. 누가 봐도 성형외과, 피부과보다 훨씬 고된 일이고 훨씬 희생과 책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버는 돈은 성형외과, 피부과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 의료과는 아무도 안 가려 하게 되고,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처럼 비필수 의료가 많은 전공에 의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 수가를 현실적인 액수까지는 올려줘서 필수 의료과도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야 해요. 근데 수가를 올린다는 건 우리가 내는 병원비도 올려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해요. 그럼 수가를 올리자는 건 의사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자 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족 프레임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냥 돈을 더 내는 것도 싫은데 귀족인 의사들을 위해서 돈을 더 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내는 거지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마 거의 전 국민이 반대할 거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한 정부나 정치인이 나오는 거 아주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프레임 때문에 깔때기가 고장나 있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필수 의료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는 듯 의사에게 불리한 법체계도 한몫하고요. 결국 정리하면 해결책은 무작정 의대를 증원할 게 아니라 일단 깔때기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고, 깔때기를 고치는 방법은 의료 수가를 올려서 필수 의료 의사들에게도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과 필수 의료 의사들을 보호해줄 법체계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하지만 의사에 대한 강력한 귀족 프레임이 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웅 같은 리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을 타파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고, 결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자기 정권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방치, 즉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는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의료 민영화를 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면 그때까지 가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거고, 그럼 공공 운영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의료 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겨서 자유로운 가격으로 운영되게라도 해야 하겠죠. 필수 의료 의사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엄청 비싸더라도 있는 게 나을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싸게 병원을 이용하던 건 다 사라질 거고,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세상이 찾아오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상황을 이해해서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막무가내로 발동하는 귀족 프레임도 점점 약해져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요.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폭탄이 터지는 일이 없길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번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